자, 교과서 50쪽 다항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드디어 미분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 극한과 연속 같은 경우는 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다고 보면 되지. 50쪽에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분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죠. 유명하지. 자, 뉴턴 같은 경우는 중력의 법칙, 뉴턴의 사과 이런 거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줄이 좀 쳐져 있는데 지금 뉴턴의 지금 여기 물체의 순간적인 운동, 물체의 순간적인 운동과 무한소 개념을 이용하여 미적 분학을 발견하였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물체의 순간적인 운동이라는 말이 있듯이 뉴턴은 운동이라든지 어떤 움직임, 변화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미분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거지. 어떤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지. 근데 특히 어떤 변화였냐면 여기 정답이 있지. 순간적인, 지금 여기 나오는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그지? 자,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의 창시자로서 얘가 사용한 기호가 유명하죠. 여기 있는 기호는 그때 등장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파스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기다가 얹어 놓았고요. 자, 미분의 속성은 무엇이다? 변화율이라고 해. 변화율이 바로 변화에 대한 관심이 미분인 거야. 근데 특히 어떤 변화냐 하면 순간적인 운동에 대한 변화가 미분이랑 큰 관계가 있지. 51쪽에 보시면요. 학습 목표 내용이 있는데 미분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미분이 무엇인지, 미분 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 의미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계산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계산은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의 의미를 알아야지 미분이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되게 멋있는 자동차와 같이 밑에 순간의 변화에서 찾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글이 있잖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매 순간 변하고 있어. 당연하지. 머물러 있는 건 없잖아. 그치? 근데 그런 순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순간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순간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분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에서 어떤 기호를 쓰게끔 되냐 하면 우리가 썼던 요 리미트,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순간을 좀 나타내 보면 어떨까? 라는 게 미분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미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치? 미분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자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속단속 무인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 얘는 뭔지 알지? 자, 과속단속 무인 카메라인데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 카메라인 거지. 나는 잘 찍히지 않아. 자, 속도 카메라가 여기에 딱 걸렸어요. 지금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잖아. 이 속도 위반 카메라는 자동차의 순간 속도를 체크해서 제한 속도보다 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 과속단속 무인 카메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대. 자, 첫 번째 통과 지점과 두 번째 통과 지점에다가 이런 센서를 갖다 놓고 얘를 지금 20에서 30m 가량 요런 짧은 거리에 대한 센서를 갖다 놓고 이 자동차가 여기를 통과한 시간과 여기를 통과한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그치?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되겠니? 그럼 요 거리를 얼마나 짧은 시간으로 통과했는지를 계산해서 그때의 과속으로서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지. 자, 내가 순간속도, 이 자동차가 달리는 순간속도를 체크해야 되지만 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통과 지점을 적어도 몇 개를 체크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통과 지점과 두 번째 통과 지점인 센서를 2개 설치해서 요 사이를 통과하는 걸 지금 순간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어떤 마인드인지 알겠어? 그지? 순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결국 두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지. 두 지점이. 잠깐 오른쪽으로 와볼게. 자, 만약 예를 들자면 제한 속도가 80km인 그 도로가 있어. 내가 출발해서 1시간 동안에는 60km로 달린 거야.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에는 100km로 달렸어. 그러면 난 총 몇 시간 동안? 총 2시간 동안에 내가 어디 갔어?
그치? 160km를 달린 거지. 160km를 달렸기 때문에, 106km를 달렸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하면 시속 80km/h로 달렸다 볼 수 있지. 평균을 계산하자면, 그렇지? 평균을 계산해보면 나는 시속 80km로 달렸기 때문에 속도를 위반한 게 아닐까?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럼 이렇게 볼게. 여기에 내가 도착하기 직전엔 요 자리에 만약에 과속 방지, 그지? 카메라가 등장을 해. 여기에 만약에 카메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카메라가 있었어. 그럼 난 속도 위반이 아닐까? 저는 이미 1시간 동안 60km로 천천히 달려왔으니까 지금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100km로 달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속도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그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 순간의 속도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의 속도가 100이라면 얘는 과속을 한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니? 이게 바로 평균의 허점이지. 그치? 평균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인 거지. 그치? 얘를 또 이렇게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니? 내가 어떤 아이가 영어랑 수학 성적이 있는데 영어랑 수학 성적에 평균이 50점이야. 그럼 얘는 그닥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영어는 0점이고 수학은 100점이야. 그러면 평균은 50점이지. 근데 얘는 수학은 천재인 거잖아. 반대로 영어가 100점이고 수학이 0점이어도 평균은 50점이니까. 이게 바로 평균이 갖는 허점인 거야. 그치? 평균 속도가 갖는 허점인 거죠. 우리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에 관심이 있어. 그 순간의 속도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자, 순간의 속도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 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시간에서 내가 t1에서의 순간 속도가 궁금하다면 t1과 가장 가까운 t2라는 지점에, 그죠? 요 두 지점에 지나는 거리를 계산한다면 내가 요 두 지점을 지나는 거리를 계산하면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순간이려면 t1과 t2는 엄청 가까운 거잖아. 그지? 순간이니까 한순간이 되려면 t1과 t2는 엄청 가까운 시간인 거잖아.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하면 느낌이 와야 돼.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수학적인 방법이랄까? 수학적인 도구랄까? 그게 바로 뭐다? 그렇지. 리미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야. 내가 T1에서의 내가 T1에서의 순간이 궁금하잖아. T1에서의 순간이 궁금한데 T1에서의 순간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운 T2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두 지점에서의 속력을 계산하고 T2를 한없이 T1을 가까이 보내게 된다면 얘는 한없이 가까워져서 너무너무 가까워지니까 둘은 마치 하나처럼 보일 수 있는 순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순간을 만들어내는 수학적인 리미트라는 기호가 등장하면서 미분에 대한 순간에 대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한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순간을 잡는 거지. 그치? T1이라는 하나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개의 순간을 잡는 건 맞는데 그 두 개의 시간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마치 한 순간처럼 보이는 리미트, 너무너무 한없이 가까운 이라는 리미트라는 기호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얼핏 얘기를 했잖아. 한순간을 잡기 위해서, 그지? 그럼 그 옆에 있는 반드시 너무너무 가까운 T2를 잡듯이 지금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미분이 등장한 거라고 했었어. 그지? 무언가에 대한 변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와. 변화율은 반드시 2개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2개 이상의 대상이라는 말에 수학이 갖고 있는 또 도구가 하나 등장을 하지. 오른쪽에 2개의 대상으로서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지, 함수야. 함수라는 애가 2개의 대상을 갖고 있어. x랑 y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변하잖아. x가 변하고 x에 따라서 y도 변하고 2개의 대상을 갖고 있으면서 변화를 하니까 우리는 함수에서의 미분을 따져볼 수 있겠구나. 함수에서의 변화량을 따져볼 수 있겠구나 라고 되는 거야. 자, 변화율이라는 게 미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 근데 변화율이라는 거는 율은 비율을 말하지. 비와 비율. 비율은 바로 분수잖아. 분수. 자, 비율은 분수야. 분수이면서
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바로 변화하는 비율이 되겠지. 선생님 왜 x가 밑에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보면 x에 따라서 y가 변하니까 x가 기준이야. x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니까 x가 기준이고 우리는 기준량이 분모에 들어간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b와 비율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x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y가 변하기 때문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바로 그 뜻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거지. x가 기준인 거야. x가 먼저 변하는 거니까. 그쵸? 자, x의 변화량이라 한다면 x가 두 개 있겠지. 우리는 여기서 두 점이 등장해야지. 자, 두 점이 등장해. 두 점. 하나는 x1, y1이라는 점 하나, 하나는 x2, y2라는 점 하나. 두 점이 등장하면서 변화량을 따질 수 있겠죠. x는 x2로 변했으니까 x2-x의 1분의 x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y는 그지 y2-y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어디서 많이 봤었니? 중학교 1학년 때 힌트 중학교 1학년 때 x2-x1분의 y2-y1 이라고 하면서 얘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렇지 바로 1차 함수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얘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기울기를. 그치? 특히 어떤 것의 기울기다?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1차 함수도 직선이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 변화율로 시작을 해서 결국 뭐로 마감이 된 거야? 마무리가 된 거야? 직선의 기울기로 마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을 한다라는 건 무엇을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 미분을 한다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요걸로 기억을 해놔. 미분한다 라는 것은 뭘 구하는 거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지. 어떤 직선의 기울기인지. 그게 바로 우리가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한다는 것은 변화를 따지기 위해서 두 점을 지나는 변화를 따지기 위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라는 말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고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두 지점을 지나는 출발해서 도착.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내가 2시간 동안 중간에는 60으로도 달렸고 100으로도 달렸지만 평균 속도는 80이니까 이렇게 두 지점을 찾는 방법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평균 변화율을 잡는 두 점은 어느 점이 되냐 하면, 자, 여기 첫 번째 요 점과 두 번째 요 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점을 A, FA라고 잡았고, 두 번째 점을 B, FB라고 잡았네.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이런 직선이 있겠죠.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여기 지금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얘는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빼기 a가 되겠지. b 빼기 a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빼기 a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b 빼기 fa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때, 자, 요걸 내가 가렸는데, 자, 요때 fb 빼기 fa가 될 거고, 요때 우리가 b 빼기 a라는 x의 증가량, x의 증분, x의 변화량이지 사실은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하고, 이때 fb-fa가 y의 변화량을 바로 델타 y라고 나타내. 그걸 우리가 x의 증분, y의 증분이란 표현을 쓸 텐데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그 x의 증가량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자,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 3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있는 B라는 것을 델타 X를 사용해서 말을 바꿀 수 있겠지. 여기 있는 B라는 거는 A에다가 델타 X만큼을 더한 거지. 그럼 요 B 자리를, 그치, X 더하기 델타 X, 요렇게 쓸 수 있겠죠, B를.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얘를. B 빼기 A라는 거는 델타 X분의 B를 어떻게? A 더하기 델타 X가 B인 거지. 해서 요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고 순간 변화를 계산할 때는 요 두 번째 식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랑 A를 보면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델타 X만큼 차이가 나고, 그게 요 밑에 있는 거기도 하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은 뭐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얘는 X가 지금 B 빼기 A분의 Y의 증가량은 FB 빼기 FA라고 나타낸다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교과서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될 거야. 요 내용. 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는 뒷부분에 나오기는 하는데 나온 김에 한번 언급을 해주고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거야. 자, 보자. 순간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나는 어느 순간이 궁금하냐면 요 A인 요 순간의 변화율이 궁금해. 그러면은 요 한 점은 고정을 하는 거지. 요 한 점은 고정을 하고요. 요 한 점은 고정을 하고, 나는 요 순간이 궁금하니까, 그 뉴턴은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거든. 요 한 점에 대해 궁금하니까 여기는 B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B를, 여기는 요 점을 어디로 움직이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는 요 점을 점점 어디로? 점점 요로 계속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러면 B도 점점 A로 가까이 가겠지. 그치? 그러면 두 점이 거의 가까워지게끔 되겠죠? 요 B라는 점을, 여기 있던 점을 요로 이동을 시키고, 또 정말 가깝게 일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동을 시키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지. 그럼 볼게. 자, 처음에는 요 두 점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요 직선이었지, 이렇게. 그지? 그랬는데 가까이 가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가까이 가니까, 너무너무 가까이 가니까 마치 요 한 점에서의 직선처럼 요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치 요 한 점에서의 무슨 선이 되는 거니? 한 점에서의 스치듯이 만나는 무슨 선?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처럼 바뀌는 거야. 두 점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었던 것이 점점 B가 A로 가까이 갈수록 뭐로 된다? 그치, 마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바뀌게 되고, 그때 그 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자 그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미분계수야. 그것이 바로 미분계수라고 말해. 되겠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B 빼기 A분의, 원래는 FB 빼기 FA라는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그래프가 점점 B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이거 다시 한번 쓸게. 원래는 평균 변화율이 원래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누가 어디로 간다? B에서 B가 A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야. 이걸로 좀 가지고 올까? B가 점점 A로 가까이 오게 되면, 그쵸? 지금 여기 극한이지. B가 점점 A로 가까이 오게 되면 마치 그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되고 그 순간에서의 변화율처럼 된다는 거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미분계수라고 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미분계수라고 하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긴 할 거야. 근데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우리가 미분계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은 거야. 그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 교과서에 가면은 지금 교과서에 가면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치? 자, 내용을 좀 보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값 fa는 fa에서 fb까지 변하지. x에 따라서 y가 변하죠. 그쵸? 두 개의 값이 연결이 돼서 변해. 그지? 그때 지금 여기 있는 델타는 차이를 의미하는 디퍼런스에서 D자를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델타야, 델타.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x가 차이가 변했잖아.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으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생겼고요. 거기에 따라서 y도 요만큼 변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가 생긴 거야. 그 차이를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고, 그 델타 x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델타 x는 바로 b 빼기 a를 의미하지. 델타 y는 또한 fb 빼기 fa를 의미하죠. 그쵸? 이 표현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요 표현을 잘 알아두어야 되는데, 어려운 표현은 아니야. 어려운 표현은 아니야. 결국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a라는 애를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한 점을 고정시킬 거거든. 한 점을 고정시키고 b라는 애는 서브가 돼서 a로 가까이 와야 돼. 그러니까 a가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요 시계는 a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 그렇지 않니? 무슨 말인지 보이니? b를 사라뜨린 거지. 여기는 b라는 점은 a에다가 델타 x만큼을 더한 거라고 해서 여기서 b가 사라진 식이 되는 거고, 추후에 요 식을 많이 쓰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b를 어디로 보낼 거기 때문에, b를 a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추후에 리미트 b를 a로 보내서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변화율을 봐야 되거든. 그럼 b를 a로 보낸다는 건 결국 델타 x를 어떻게 된다는 거니? b가 점점점 a로 가면 갈수록 차이는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차이는 점점점 줄어서 결국 얘는 0에 가까이 가겠지.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미분에서, 그치? 수학에서 순간을 잡는, 차이가 0을 만든다는 게 바로 순간을 잡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때 쓰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 해당하는 요 두 개씩 등장하죠.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보는 방법입니다. b랑 여기 b, a랑 여기 a. 그죠? 그럼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그때에 해당하는 fx들의 변화량. 그리고 요식은 요식을 쓴 거지, 요식을 쓴 거고, 사실 요거를 더 잘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바로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고요. 자, 뒤에는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아주 만땅 쳐놨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아주 별표를 만땅 쳐놨으면 좋겠어. 자, x의 그래프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때 평균 변화율은 함수의 그래프, 자, 여기가 두 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의 기울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했어.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 계속 한 거야. 직선의 기울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결국 기울기가 되는 거지. 결국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직선의 기울기 계산하게 되면 요 직선은 잘은 모르겠지만 y는 몇 x 더하기 몇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직선이니까 그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는 요 값이죠, 요 값. 그쵸? 요 값이죠, 요 값. 그치?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이렇게 나타내지. 얘는 1차 함수에서 1차 항 문자 x 앞에 있는 수를 우리는 x의 뭐라고 부르냐면 x의 개수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래서 미분 개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직선을 나타내는 식에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되거든. 개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미분 개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그쵸?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각자 보도록 하고 나는 문제 1번을 풀어주도록 할게. 자, 예제 1번은 풀이가 있으니까요. 풀이를 통해서 보시고요. 문제 1번을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보면 지금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라고 하고 있어. 잠깐만. 자,
자, 문제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래.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에서의 변화량이었어. 그러면 함수를 먼저 확인하자. 자, 함수는 요 함수래.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한데 두 점이 등장하는 거 맞니? 두 점. 그러면 마이너스 2, 얼마, 2, 얼마라는 두 점이 등장을 하겠지. 근데 그 두 점은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될 거고요. 얘는 2, f의 2라는 점이 되겠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될 텐데, 그러면 계산을 먼저 해보자. 자, f의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얼마가 나오니? 얘는 그냥 이렇게 쓸까? 자, 마이너스 2,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다시 2가 되겠고요. 얘는 2,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얘는 6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증분, y의 변화량이라고 했어. 잠깐만.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요. 자, x는 변했니? 변했지. 마이너스에서 2까지 x는 커졌구나. 얼마큼 커졌니? 4만큼 커졌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y도 변했구나. y도 2에서 6까지니까 얘도 4만큼 커졌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약분이 되니까 얘는 1이라는 평균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1이 되겠네.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거죠. 자, 2번을 볼게, 2번. 자, 2번은 1에서 1 더하기 델타 x까지 변한대. 그럼 여기 있는 두 점은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는 1, f의 1이 되겠죠. 1, f의 1이 되겠고 하나는 1 더하기 델타의 x, f의 1 더하기 델타의 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델타의 x분의 델타의 y를 계산해주면 될 텐데 델타 x는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지 않겠니? 1에서 1 더하기 델타 x만큼 얘는 더하기 델타 x만큼 됐으니까 얘는 델타 x분의 위에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위에 계산을 하자면 f의 1은 1을 집어넣으니까 f의 1은 1이네. f의 1은 1이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 f의 1 더하기 여기다 다시 쓸까? f의 1은 1이 나올 거고요. f의 1 더하기 x는 x에다가 1 더하기 x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델타 x라고 나오겠지. 자, 식을 정리해보면 1의 제곱 더하기 2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거기에다가 1 더하기 델타 x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까?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델타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니?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얘가 y2지 y2. 여기서 요걸 빼겠네. 그지? y2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식에서 자, 요 식에서 1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식을 한번 써볼까 얘는? 그럼 얘는 f의 1 더하기 델타 x에서 f의 1을 뺀 게 바로 델타 y의 증분이 될 거고 걔를 빼게 되면 1만 빠지니까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3 델타 x인데 델타 x로 묶을 수 있겠네. 델타 x의 제곱이 그냥 델타 x가 될 거고요.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 더하기 3 델타 x. 왜 델타 x를 묶었냐 하면 약분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는 델타 x 더하기 3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그치? 1에서 1 더하기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3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계산을 해봤고 지금 문제 2번에 대한 것도 식만 어려울 뿐이지 자, 문제 2번에 대한 것도 식만 어려울 뿐이지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중에 투여하여 혈중 농도를 조사했더니 기준량을 투여한 지 T시간 후의 약제의 혈중 농도가 이렇게 나왔대.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지. 1시간 후부터 2시간 후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그치? 평균 변화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1시간에서 2시간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시간 자 잘 안 써지지?
자, 다시 볼게. 1시간에서 2시간 후니까 얘는 1시간. 자, 1시간일 때 F의 T가 1인 거지? 1시간일 때 F의 1이 요런 점이 생길 거고요. 2시간 후니까 2시간일 때 F의 2가 생기겠지.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얼만큼? X의 변화량은 1시간이 변한 거지. X는 1시간이 변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fx의 변화량을 따지니까 식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되겠네. 2 빼기 1분의 얘는 f2 빼기 f1 계산해 준다면 얘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그치? 자, 2는 여기다가 t에다 2를 집어서 계산을 하면 되고 t에다 1을 집어서 f1을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계산을 해 놓으면 이게 답이 될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